작지만 큰 선거, 4.3 재보선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단 두 곳이지만 결과가 정가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4.3 재보선 판세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은 김학의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3 재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결과가 나올 텐데요. 우선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지금 우리 강창일 의원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4.3 특별법을 제정할 때가 생각납니다. 하필이면 4.3 선거가 오늘 있는데 저는 만약 민주당이 2승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최소한 1승 1패를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창원 성산에 당내에서 출마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가서 부인하고 원룸에서 살지 말고 직접 출마를 해라.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더라도 가서 괜찮다 했는데 만약 창원 성산에서 패배하더라도 황교안 대표의 책임론이 한국당에서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요?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가 이제 막판에 터졌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론을 이렇게 강조하는 요소가 될까요? 물론 그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선거의 모든 지휘를 사실상 하는 것은 검찰 공안부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이 그러한 것을 몰랐다 하는 것은 국민한테 납득되지 않고 더욱이 창원 FC에서 저지를 했는데도 밀고 들어가 버린 것. 그래서 저는 창원 FC에서 공을 차야지 왜 황교안 대표는 똥볼을 찾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의당도 그 앞서서 농구장 프로 농구 경기장에서 유세를 했다는 논란은 있습니다. 그 부분과 뭐 축구장 유세와 사안이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정의당도 경기 중에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잘못이죠. 그렇지만은 정의당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만약 정의당이 농구 경기 중에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도 그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의당 해명은 머리띠를 두르긴 했지만 그건 이제 자체 촬영용이었고 유세는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다르겠죠. 그리고 또 그 창원 성산 막판에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노회찬 의원을 가리켜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영향이 많이 미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창원 성산 분들은 노회찬 의원을 당선시켜준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그분이 불행하게 그렇게 자꾸 하셨기 때문에 있는 선거인데 우리 동양의 미덕은 어떻게 됐든 망자에게는 관대하죠. 그런데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급했는지 아마 패배를 인정을 하고 황교안 대표처럼 실수를 했다. 그렇지만 이건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통영 고성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언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세가 다릅습니다만은 저도 좀 그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면은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통영이 원체 인구가 3배가 많잖아요. 한 2배 정도 유권자는 많죠. 그래요? 고성 이 소지역주의도 있지만은 그 한국당 후보가 고성 출신이지만 전혀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양문석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잘 될 걸로 봅니다. 거기는 아직 그런 판세는 잘 모르지만 지금 막판에 그 자유한국당 정 후보 쪽에 이제 악재라고 할 만한 사안이 터졌는데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더군요. 뭐 민주당 사주설도 있고
또는 뭐 기자 매수, 한국당이 매수했다고 하니까 또 일부에서는 그 뭐 누가 시킨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자가 네.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러한 게 없다. 예. 자기도 보수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기자를 매수해서 비록 후보는 아니지만은 예. 그 한국당 후보 캠프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요즘 국민 민도가 높아서 예. 그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선거 임박해서 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 뭐 요즘은 뭐 정보가 빨리 하루는 다 유통되니까. 흘러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는데 그 지역 사람들 모르겠어요. 전 국민이 관심 가지고 쳐다보는 일인데 다 알 거예요. 네. 창원 성산에 이제 정의당 후보가 출마를 했고 단일 후보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제 민주평화당과 원내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다시 구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외람스럽습니다만은 진보 개혁 세력의 단일화를 맨 먼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민중당도 바른미래당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정의당 후보가 민주개혁 세력이기 때문에 당선되리라고 거의 확실하게 믿고 있고 지금 우리와 즉 민주평화당과 교섭단체 문제는 당내에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거 후에 예. 의견을 조정해 나가야지 만약 이걸 가지고 우리 당에서 왈가왈부하면은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논의해야 됩니다. 지금 반대 여론도 당내에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반대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정체성상 조금 더 우리는 중도 개혁인데 예. 정의당은 조금 더 좌클릭돼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정치 노선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요, 뭐가 바뀌는 겁니까? 각 정당에는 우선,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교섭단체가 되면은 의정 활동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 의사 결정이나 국회 진행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비교섭단체 무소속으로서 어떤 국회 운영에 전혀 참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비교섭단체니까 반쪽 국회의원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당장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 바뀐다거나 또 지금 가동 중인 특위위원들 숫자가 바뀐다거나 이런 조정도 있는 겁니까? 그러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건 없다. 왜냐하면 국회는 개원할 때 또 중간 2년 하고 그때 합의한 대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원 구성과 얼마 전에 2년 임기를 채우고 결정된 대로 나갈 겁니다. 그것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특별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실익은 많죠. 뭐 혹시 뭐 보조금 이런 게 늘어나나요? 국회 그 보조금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정당 소속으로 교섭단체를 그렇죠. 해야 늘어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교섭단체가 재구성이 된다면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거기에서부터 교섭단체로서 국회 운영에 또 예결위 활동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추경 문제를 다루기 전에는 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아직도 이견들이 있고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의당 후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 정보위가 열렸고요. 민감용 그 경찰청장이 출석해서 의원들 질의에 뭐 답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김학의 사건을 질의를 했더군요. 근데 그 어제 정보위에서 나온 민 청장의 답변을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핵심을 이렇게 뽑았어요. 박지원 의원이 경찰로부터 2013년에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 경찰이 CD를 입수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청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지만은 왜 그렇죠? 어제 네. 민감용 청장의 정보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일관되게 제시를 했던 예. 2013년 3월 19일 이전에 그 동영상이 돌아다녔다. 예. 이런 것은 확인했습니다. 첫째, 제가 맨 먼저 얘기했던 2012년 예. 11월 달에 피해자인 권모 여인이 윤중천 회장을 서초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예. 여기에는 약먹여서 성폭행 당했다. 성폭행 장면 촬영을 해서 존재하고 있다. 예. 이러한 것을 했고요. 2013년 1월 초에 시사저널 기자가 경찰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동영상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1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3월 13일 황교안 장관은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은 박병석 부의장, 예.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지원 네. 법사위원한테 왔고 이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동영상 CD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거기 기억이 없다고 했고 그 대변인은 박영선 위원장을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3월 14일 예. TV조선이 최초로 네. 사회지도층 성접대 피해생 보수로 불거져 네. 하고 비실명 보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3월 15일 날 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면서 예. 취임했죠. 예. 하면서 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합니다. 네. 3월 19일 날 경찰이 내사를 착수하고 이때 김학의 동영상 확보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네. 어제 민감용 청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012년 11월 달에 네. 이미 경찰은 알고 있었어요. 서초경찰서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됐으니까.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것은 마치 2013년 1월 초 시사저널 기자가 경찰 고위 간부를 통해서 동영상 존재를 확인했듯이 예. 민감용 청장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네. 동영상이 돌아다녔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경찰은 정보 라인과 수사 라인이 다릅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첩보 내용을 정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전화로 보고를 하니까 예. 민정수석이 고위층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 한번 대면 조사를 해봐라. 네. 이렇게 하니까 공직비서관이 대면 조사를 지시해서 예. 김학의 차관과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학의 전 차관의 아버님이 특별한 군대에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찍어서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 19일까지 경찰은 내사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예. 그러면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돌아다니는 그 동영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3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내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동영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건가요? 정보 활동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보 쪽에서는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있죠. 그리고 경찰청장 자신도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돌아다녔다. 네. 그래서 저에게 주신 분이 경찰 고위 간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월 초에. 네. 검찰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으면 송치쥐의를 한다는 겁니다. 예. 검찰로 넘겨라.
그러면은 경찰은 수사가 중단되고 모든 자료가 검찰로 가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법사위에서 한번 따져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또 어제 민감용 청장이 그 테이프가 동영상이 박지원한테 넘어가는 것은 자기는 모르죠. 예. 알았으면 안 되죠. 몰래 준 건데 어떻게 알아요? 준 사람과 저만 알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당에서 박영선, 박지원은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한국당이 김학의 동영상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3월 초에 입수한 동영상, 어제 민감용 청장은 3월 19일에 경찰이 공식 그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 의원께서 그 이전에 그 입수한 것이 맞냐라는 그 진위 논란이 있지만 본인께서는 경찰에 그 실질적으로는 동영상이 들어가 있었고 경찰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2013년 1월 초부터 시작된 네. 시사저널이 이 동영상 취재 70일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어요. 네. 거기도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박 의원께서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동영상을 건넨 경찰 고위 관계자가 정보 라인입니까? 수사 라인입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면은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호를 해야죠. 여하튼 건네준 사람은 그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것이 검찰로 넘어갔을 때 수사가 스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일종의 보험 형식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잊지 말고 따져라.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건넸다는 그렇죠. 거죠. 송치 지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네. 저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럼 수사 라인이겠군요. 딱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수사 라인에서 경찰에서 3월 19일 날 예. 청와대에 정식으로 내사를 하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정보 라인일 수도 있고 수사 라인일 수도 있다. 예. 저는 제가 거기까지 좁혀가면은 자꾸 저는 그 취재원을 건넨 분의 신원을 확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경찰이 그 이전에 정말 정보 활동만 했는지 실질적으로 수사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죠. 어떻게 됐든 청와대에 보고한 건 사실이고 네. 그 보고 내용을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의 대면 조사를 하려고 네. 약속을 잡았는데 그 약속 장소에 그 날짜 그 시간에 김학의 차관이 안 나온 나왔죠. 것은 사실이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 차관을 임명한 것도 사실이고. 네. 예. 근데 그 임명한 이유가 김학의 차관의 전 차관의 부친과 박정희 대통령 간의 특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의 영역인 거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총장으로 네. 임명을 할 수 있다. 네. 또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박영선 의원과 저는 이걸 가지고 만약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예. 이러한 사람은 낙마를 시켜야 된다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꾸 회자가 되니까 예. 차관으로 오더라고요. 차관은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한 것은 4월 1일 날, 예. 이 3월 20일 날 죄송합니다. 3월 14일 날 TV조선에서 네. 최초로 이 사실을 보도했고요. 네. 3월 20일 날 채널 A에서 네. 실명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4월 1일 날 채널 A 박종진의 쾌도 남마에 나가서 네. 내가 직접 봤다. 네. 대통령 민정수석관이 그런 동영상 얘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미 하셨다는 거죠. 예, 네. 민주당 음. 딱 한 분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이게 제가 2013년 4월 1일 날 네. 채널 A에서 말한 거예요. 그 민주당 딱 한 분이 박영선 의원인 거고요. 네. 네, 좀 박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학의 전 차관이 사퇴한 시점은 채널A 보도 바로 다음 날이네요. 3월 그렇죠. 20일. 네. 김학의 장관이 3월 21일 날 네. 경찰에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날 사퇴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요. 3월 15일에 이제 김학의가 임명 취임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날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제 사퇴하고. 왜? 저는 김기용 경찰청장이 이미 청와대에 그러한 것을 보고했는데도 예. 무시하고 아마 간섭을 받았지 않는가. 그래서 사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임으로 가게 된 이제 이성한 경찰청 예. 당시 경찰청장이요. 그러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미션을 띠고 정권 차원의 미션을 띠고 경찰청장이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그 후로도 예. 계속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각되고 예. 두 번 다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서 결론을 났기 때문에 예. 나는 경찰에서는 외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했다. 수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네. 경찰은 상당히 정의롭게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성한 경찰청장으로 바뀌고 아주 민감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4월 4일에 수사국장을 교체하고요. 예, 또 4월 15일에 그 수사기획관까지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수사를 좀 방해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어제 민감용 청장은 그러한 외압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예, 그 전화를 해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꿋꿋이 수사를 계속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수사 내용은 모르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두 번 다 검찰이 이 혐의 없음으로 기각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론 거기에 협조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예, 한 가지 문제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경질 사유를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CD 존재를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박 의원께서는 황 대표가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입증할 증거가 있나요? 왜냐하면요,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가 기억이 없었다. 네, 그랬지만은 3월 13일 날 박병석 부의장, 네, 박영선 의원, 법사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일정표, 네. 박지원의 수첩에서도 국회로 나서 우리가 만난 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박영선 위원장이 저하고 평상시에 늘 전화를 하루에 몇 번씩 하죠. 그러니까 박남매 소리를 듣는데 저한테 황교안 법무부 장관한테 CD 얘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 예. 그래서 나는 그러한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때 알았건 몰랐건 예, 만약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차관을 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자기 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네. 대통령이 찍어 누르니까 우리가 농담을 했거든요. 장관이 차관 결재를 받겠구나 라고 했고 그때는 취임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동영상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퇴하고 네,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최소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알았다. 네, 거기까지는 확신하는데 수사를 방해했는가 네. 또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는가 이러한 사실은 저는 모르고 앞으로 수사단이 밝혀낼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